공통 수학일. 이강 항등식.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항등식, 그지?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랑은 달라.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x 값에서만 성립하는 그죠 식을 방정식이라 하죠. 그죠? 여기 써있네.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거는 특정한 x 값에서만 성립하는, 그죠?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특정한 x 값이라는 게, 이 특정한 값이라는 게 뭐냐면 열쇠, 그리고 어떤 그 식 있잖아, 식, 그지? 이 식을 나는 자물쇠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물쇠.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가 나는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꺼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문을 열 때, 그죠? 문이 항상 열리진 않잖아. 그 문에 맞는 비밀번호라든지 그 문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출입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방정식이다. 이거는 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이고, 항등식은 뭐냐면 자동문. 그죠? 자동문. 그냥 뭐 누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관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개념에서 요 열쇠 자물쇠법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 하나 만들어 낸 게 있거든. 그래서 열쇠 자물쇠법 해서 열자법이라고 공식을 하나,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항등식이 지금 오늘 공부할 얘기는 이제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항등식이라는 멘트를 암시를 해주는 방법이 모든 x, 그죠? 몰 x, 모든 x, 임의의 x, 랜덤 x, x의 값에 관계없이 또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항성립한다, 뭐 이런 말, 다 요런 항등식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죠? 또 그냥 편하게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같은 식이다. 전개식 있죠? 전개식. 이 전개식도 항등식이에요. 그죠? 같은 식이잖아. 또 나머지 나눗셈도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나눗셈도 항등식이야. 이해했죠? 네.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여 말하시오. 뭐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거는 뭐 같은 식이 아니니까 방정식이겠고, 그죠? 요거 전개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예, 전개하면 요거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방정식, 항등식이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이해하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ax 플러스 b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x가 항등식이니까 이게 같은 식이란 얘기잖아. 그럼 0이라는 것도 식으로 바꿔주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제 식의 형태를 빌려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가 0이고 b가 0이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아예 이렇게 식의 형태를 갖춰놓은 문제라면 a랑 a 다시랑 같고 b랑 b 다시랑 같다라고 놓아도 괜찮아요. 또 여기는 또 여기 0이 있는데 항등식이라면 이걸 식의 형태로 바꾸면 0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으로 놓으면 되니까 a, b, c의 개수가 모두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계산해서 또, 그죠? 예, a랑 a 다시랑 같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수를 비교했죠. 각각 차수에 맞는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낸 거를, 항등식에서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갔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그죠? 거의 뭐 이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x, y에 관한 항등식이면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고, 그지? x의 y에 관한 항등식 이런 식으로 개수끼리 같고, 마지막으로 x, y가 없는 상수항끼리 서로 같다. 그지?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항등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여기 있는 문제 뭐 대충 뭐 보기 문제 한번
잘 뭐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이면 이런 거 슬쩍 한번 좀 풀어보세요. 예, 간단히 풀어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꼭 풀어보세요. 꼭 어렵지 않아. 한 문제 푸는데 뭐 1, 2분도 안 걸려. 근데 풀면은 이 단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음. 자,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죠? 미정계수법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는 계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계수라는 게 수학 시간에 물어보는 뭐 뭘 구하시오 뭐 나오잖아. 그게 다 미정계수거든. 예, 그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수 비교법, 각각의 차수, 그죠? 변수끼리 계수를 비교해 가지고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 네, 이런 거, 그죠? 계수를 비교해서 만드는 뭐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진짜 많이 써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기라면 똑같은 변수 x 똑같은 변수에 같은 변수 같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 또한 같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 공식은 무슨 식이라고 했어? 전개 공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x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 16이죠? 16은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식에다가 같은 뭐를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을 거다 라는 점을 이용한 게 바로 무슨 법이다? 수치대입법이다. 알았죠? 수치대입법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도 한번 이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뭐 정리 잘 해놨으니까 이 교재 자체가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하지 마시고 쭉쭉 한번 다 요거 다 풀어보시면서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알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항등식 뭐 마플 개념 1번 문제 볼게요. 자, 요런 거 보시면요. 요 상태에서 요게 이게 항등식이라는 말 써있잖아. 항등식은 다 말이 써있어요. 이게 항등식일 때, 그죠?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문제.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려워. 찾기 쉽지 않아. 뭐 저는 못 풀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뭐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첫 번째 풀이는 전개를 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해도 괜찮거든. 두 번째는 얼마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예, 그냥 비교를 해도 괜찮아. 근데 전개하는 게 난지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편한지를 좀 저울질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네들이 봤을 때 요거 대입하는 게 편한가 전개하는 게 편한가 를 고민했을 때 내 기준은 그래. 내 기준은 뭐를 대입을 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는지, 0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0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거든. 대입을 했을 때 뭐 대입을 했는데 0이 많이 안 나와. 0이 많이 안 나오는 거라면 나는 그냥 전개할 것 같고, 내가 대입을 했는데 0을 많이 만들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수치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0 만들 자신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죠? x에다가 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또 여기 0도 있고 x에다 2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 아예 노골적으로 좀 대입하라고 나온 문제예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x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플러스 8이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맨 처음 거 0 되고요. 맨 마지막 거 0 되고요. 가운데 거 b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지? 그럼 넘어가면 얘가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9겠다. 다음 0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으면 008이 되고요. 그죠? 0 집어넣으면 2a가 되고, 두 번째 거 0 나오고 세 번째 거 0 나오니까 a는 4가 나오지. 자, x에 2 집어넣을게요. x에 2 집어넣으면 8 빼기 2 6 14인가? 그죠? 2를 집어넣어 버리면 가운데 거 두 번째 거 0 나오고 세 번째 거 2c 나오니까 c는 얼마 나와? 7 나오지. 어때? 빠르지? 전개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해도 괜찮은데 이거 효율성에 관한 얘기야. 알겠지? 간단하죠. 다음 2번. 어이구 빨간색이네. 이번에는 뭐 여기 봐. x-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그죠? 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인데요. 자 생각을 해봐. 이게 항등식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항등식인데 개수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할 건지 아니면 대입을 해가지고 뭘 없애버릴 건지를 0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첫 번째로 x2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라고 지금 줬거든요. 그럼 나는 두 개는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마침 물어보는 게 A랑 B 두 개 물어봤지. 나는 두 번 죽일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게 A와 B 두 개니까 이건 그죠? 수치 대입법이 맞죠. 또 다른 이유로 우리 fx를 알아요? 전개 가능해요? 물음표잖아 지금. 물론 알 수 있어. 이쪽이 3차식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fx가 1차식이라는 사실을 뽑아낼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항상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려니까. 고교 수학은 그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수학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수리논술 뭐 이 정도까지 갈 거 아니면 시간의 효율성은 고민을 언제나 해야 돼. 내신 쪽에서는 수능도 마찬가지겠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망설이지 말고 변수가 두 개인데 두 번 죽일 수 있으니까 대입을 해야겠구나. 얘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수학은 잘 죽이는 놈이 잘하는 거야. 그럼 x에 2를 집어넣으면 0 곱하기 얼마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0은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정리하면은 뭐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요.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또 죽잖아. 또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6. 그지? 그럼 따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 a, b를 풀어버리면은 a는 마사가 나오겠고 b는 뭐 1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깔끔하게 우리는 효율성 있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a, b를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다 푸세요. 다. 못 풀면 질문하시고요. 다음 항등식 뭐 여러가지 항등식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볼까요? 2번. 자 2번 문제에서 문제 구조를 좀 관찰하자. 그지? 항등식 이번에는 잘 봐. 어떤 게 뭐뭐에 관한 항등식. 이번엔 K에 관한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뭐뭐에까지 관계없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는 거 잘 봐줘야 돼. 그죠? 뭐 변수가 x, y가 우리가 익숙하다고 x, y에 관한 항등식을 보는 게 아니라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망한 거야 이거. 그죠?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에 관한 개수 비교를 했고요. 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요. 내림차순 정리 뭔지 알죠? 그럼 이건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요. 정리를 한다고 치면 개수 비교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고요. 개수 비교한다면 수치 대입을 하려면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x, y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죠?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 값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은 거지. x, y 값이 막 뭐 항등식이 아닌데 x, y 값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관한 항등식인지를 꼭 봐줘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일단 나는 요거 뭐 집어넣는 게 아직 잘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아까처럼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나는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요 미리 이 형태를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우변은 0이니까 0도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개를 할 때 k가 있는 건 왼쪽에 적고 k가 없는 건 오른쪽에 적는 게 빨라요. 해볼게. 전개하면 요거 kx 제곱 보이지? 그죠? 여기 kx 제곱 보이잖아. k가 있잖아. 그럼 여기 x 제곱 적으면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x 제곱은 k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적어줘. 전개하면서 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x는 k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2x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ky 제곱이 있네요.
y제곱 k가 있고요. 마이너스 y제곱은 k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2k 이 잡아주면 되고 잠깐만. 예, 2k는 k가 없죠. k가 없죠. 맞죠? 2x 그 다음에 2y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0k 마이너스 10k 이런 식으로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k는 적을 필요가 없고 좀 정리 좀 하자. 예,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럼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얘는 0이 돼야 돼. 여기 0이니까 아까 형태를 맞추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조건이 나왔고, 두 번째 여기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 나오죠. 그죠? 괜찮아?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요게 10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0이겠네? 그럼 요게 마이너스 10이고 6이니까 요거 마사네? 그럼 따라서 2x 플러스 2y는 4네? x 플러스 y는 2가 되겠고, 그럼 요 조건이랑 이 조건 나왔네? 근데 문제에서 뭐 x, y 물어봤다 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했던 부분 아닌가? 곱셈 공식 변형이죠? 근데 내가 곱셈 공식 변형하지 말고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찾으라 그랬잖아. 자, 뭐가 필요해?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으면 세 가지가 얽혀있는 공식은 이거 아닌가? 자꾸 이거 풀면서 연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특별히 내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겨내세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얘는 10이 되고 얘는 2xy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y는 마삼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앞 단원이랑 지금 단원이랑 합쳐지는 아주 적당한 괜찮은 문제가 나왔네. 오케이.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보여? 모든 실수 xy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x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이번에는. 그럼 xy에 관한 항등식은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뭐 x 있는 거 묻고 y 있는 거 묻고 없는 거 묻고, 그지? 여긴 또 이렇게 적용이 돼 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c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개수비교법으로. 이게 개수비교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요거를 정리할게요. 요 정리해서 x 있는 거 없는 거 따로따로 적어 볼게요. 일단은 ax니까 x가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주고, ay는 y가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주고, bx니까 여기 bx, 마이너스 by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by, 그리고 4 상수항 4. 네, 그럼 끝났네. a 더하기 b가 3, a 빼기 b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연립해 버리면 2a가 2니까 a는 1이고 b는 2고 c는 4가 딱 나오겠네. 그지? 끝. 그럼 a, b, c는 8이 되겠다. 얼마나 쉬워. 그지? 자, 아직 항등식 아직은 어렵지 않죠. 아직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역시 이런 문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 하나 내가 풀어줄게. 두 개 풀어줄게. 두 개.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좀 독특한 유형이면서 자주 등장, 내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거든. 이거 뭐 안 풀어주고 넘어갔다가 어차피 질문 나올 거라서 뭐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그죠? 어차피 다 알겠지만 항등식 중에서 이런 특별한 항등식이 있어요.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 자,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답안지 풀이랑 제 풀이랑 달라요. 내 풀이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풀어주는 거야. 둘 다 그래. 둘 다 내 풀이랑 답안지 풀이랑 달라.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항등식을 풀라고 시켰어. 네. 변형 문제 65번 갈게요. 65번. 일단은 조건은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뭐에 대한 항등식이야? x, y에 관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거의 항등식이야. 됐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죠? 위에서 어떤 변수에 관한 항등식인지를 계속 관찰하라 그랬잖아. 이거 x, y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됐죠? x, y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이 조건은 만족시키는 x, y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변수가 몇 개? 3개야, 3개. a, b, c 값을 물어봤잖아. 변수 몇 개라고? 3개. 그러면 나는 전개할 게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쓸 건데 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위에서? 수치 대입법을 쓸 때는 몇 번 죽여야 되는지를 먼저 봐주라고. 그 몇 번 죽여야 되는지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 변수가 3개지? 3번 쓸 겁니다. 오케이? 예, 3번 쓸 거야. 자식 적고 출발할게요 이제. 그 앞뒤 사이즈 봐가면서 하는 거다 다. 그냥 무조건 이거 쓰는 거 아니고. 이게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 내가 수치 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은 좀 0을 많이 만들 수 있는 x값, y 값을 대입하면 좋거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x는 0, y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 그죠? 또 x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 y는 0. 좋지 않나? 오케이? 0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계산이 깔끔해요. 또 하나만 더 하자, 이제. 0은 더 이상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x가 마이너스,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x에다가 양수가 좋으니까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었지 이렇게. 3개면 충분합니다. 자, 요거 집어넣게, 얘들아. 집어넣게.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그럼 x 0 집어넣으면 좋은 게 x가 있는 것도 싹 다 0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0이 되고 0이 되고 y제곱이 1이니까 c가 되고 마이너스 5는 0. 계산이 편하잖아. c가 5가 돼버리면 얼마나 깔끔하게 한 번에 답이 나오잖아. 그죠?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 0 집어넣으면 반대로 이번에 y가 있는 것들이 싸그리 사라진단 말이지. 그럼 a가 되고요. 0,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빼기 5는 0이니까 a는 또 4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구해줘야 되는데 0 2번 썼잖아. 이제 더 이상 0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거나 내가 아무거나 했잖아, 그지? 요 조건 만족하는 아무거나 하나만 그냥 눈물을 머금고 0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득 봤으니까 집어넣어. x에 1 a가 되겠고 xy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c가 4c 마이너스 1 빼기 5는 0이지. 그럼 정리하면 a 빼기 2b 더하기 4c는 6이 될 건데 계산하면 지금 c가 5예요. 그럼 이거 20이에요. 20. 또 a가 4예요. 이게. 그러면 2b는 넘기면 24 빼기 18 나오겠다. 그지? 그럼 b는 9가 나오겠네. 그지? 그럼 b도 구했고 a도 구했고 c도 구했네. 그럼 문제가 뭐 물어봤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물어봤어? 그럼 9, 4, 13, 18 나오겠다 답은. 그지? 답은 4번이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 푸는 거 꼭 나처럼 푸세요. 답안지 풀이랑 이 풀이랑 아마 다를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분수식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두 번째, 분수식의 항등식이야. 얘도 기억해. 너무 항등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운 겁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하다 보면 쉬워요. 자, 분수 이거 x, y에 관한 항등식 체크하시고요. 그죠? 얘들아, 분수식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 분수식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x, y가 포함된 식이 일정하다. 너는 x분의 y가 혹시 이런 값이 자, 마음속에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y에다가 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그지? 집어넣어봐. 이 분수식의 값이 혹시 똑같게 나오나? 진짜 x에다 뭐 집어넣고 y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마음속에서 진짜 막 집어넣어봐. 막 그때 x분의 y 값이 똑같이 나오냐고. 1하고 2 집어넣고 3하고 4 집어넣고 10하고 100 집어넣어봐. x분의 y 값이 그죠? 똑같이 안 나오잖아. 지금 다 다르게 나오잖아. 세 개가. 항등식이 안 된다니까. 분수식은. 이 분수식이 항등식이 나오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드문 케이스를 우리가 막 너무 막 수학으로 풀려하지 말고 고민을 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도대체 분수식은 언제 일정하게 답이 나올까를 고민을 했더니 분수식이 항등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분수식이 항등식이 되냐면 임팩트 좀 줄게요. 분수식이 항등식이 되는 경우는 통약분입니다. 통으로 전체로 약분이 될 때. 이건 별론데? 별로야. 이거? 얘도 별로네. 아웃. 예, 이거 그냥 그걸 쓰자. 분수식이 그죠? 분수식이 분수식이 통치 항등식이 되는 경우는 뭐다? 기억해. 통약분 전체가 빵 한 번에 약분되는 케이스 뿐이 없어요. 알았니? 네. 그러면 통약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 내가 만든 말이니까 당연히 늘 모르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뭐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뭐 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2x분의 3x 어때? 그죠? 너네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x에 2 집어넣어봐. 2분의 3 나오지. x에 1 집어넣어봐. 2분의 3 나오지. x에 100 집어넣어봐. 2분의 3 나오잖아. x에 뭘 집어넣든 2분의 3이잖아. 이게 통약분이라는 거야 이게 얘들아. 어렵지 않지. 또 통약분이라는 건 이런 거야. x 플러스 y분의 그지? 2에 x 플러스 y 어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y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도 똑같죠. 통약분. 이게 통약분이라니까. 그죠? 또 좀 더 어렵게 2x 플러스 3y분의 그죠? 4에 2x 플러스 3y 그죠? 얘도 통약분 싹싹 되지 않아? 이게 통약분이야. 괜찮지? 그럼 정리하면은 결국 분수식의 항등식은 통약분이 돼야 되고요. 그럼 통약분이 된다는 케이스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x, y 가는 거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다고 치면 이게 다 k로 묶여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통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이 나와야 돼. 개수가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럼 통약분 돼서 이게 k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냥 요것만 풀면 우리가 내신에서 이 문제 나오면 왼손으로 풀어도 돼. 1초 컷이야 1초 컷. 자 푸는 거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푸는지. x 플러스 2y 빼기 3이야. 그지? ax 더하기 by 플러스 1이야. 그럼 통약분 돼야 되니까 분모는 x 플러스 2y 빼기 3으로 고정이 됐고 여기에 무조건 x 플러스 2y 빼기 3이 와야 돼. 무조건이야.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같은 식이 될까 이게? 요거 1 있네. 비교해봐. 야 이거 마삼인데 1 나와야 된다고? 아 앞에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곱해서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 3분의 1 돼야지 이렇게. 그지? 그럼 통약분 싹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로 일정할 거란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 여기서 일정한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전개하면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b가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도 우리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자 이렇게 푸는 거다. 자 요 두 문제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 내가 풀어줬어요. 내가 풀어줬으니까 숙제가 없다 하지 마세요. 이거 뒤에 가면 뭐 계속 같은 유형 계속 나올 거니까. 자 3번 다음 페이지 할게요. 자 이거는 뭐 단골 중에 단골 문제야. 이거 나온다 봐야지. 나와요. 항등식의 개수의 합인데 자 1강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날 거야. 1강 들었으면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전개식에서 자 대답해봐. 어떤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은 얼마야?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뭐 집어넣으라 그랬지? 변수에 뭐 대입한다? 빨리 크게 0 대입한다. 됐죠? 이거는 일단 뭐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줬어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인 전개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쭉 설명을 할 테니까 필기를 잘 하세요. 필기하시고 본인 거 만드세요.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좋잖아 요즘에. 필기 어플도 좋고 그런 거 좀 잘해가지고 자기 노트를 좀 수학 노트를 만들어서 어차피 아직 1학년이니까 그죠? 고3 때까지 쭉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너네 수학 사전을 만들어
보면 안 되겠냐? 나도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 수학 노트를 만들었더니 노트가 한 권이 다 못 채우더라고. 어차피 문제풀이 연습장이 아니라 나만의 수학 노트, 나만의 수학 공식집. 그 있잖아, 요즘에 그 뭐 어둠의 공식들 막 있잖아. 내가 어둠의 공식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 뭐 여러 가지 야매풀이라든지 뭐 저도 뭐 수학에 미쳐가지고요.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눈으로 풀었거든요. 내신 문제, 수능 문제. 어둠의 공식 많이 알아요. 그거 웬만하면은 뭐 이게 다 줄 테니까, 그죠? 예, 줄 테니까 좀 잘 정리를 하는 거는 어떤가, 그죠? 욕심대로 가져가세요. 자, 일단은 전개식을 그냥 내가 뭐 그냥 막 써볼게, 그죠? 뭐 변수가 몇 개도 상관없어요. 여기 막 이렇게 뭐 얼마 x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어. 이거에 몇 조금 이렇게 있어, 그죠? 얘를 전개를 했어. 전개를 해서 개수를 막 적어줘야 되는데, 얘들아 보통 개수가 많잖아, 그지? 개수가 많은데 보통 개수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첨자, 아래 첨자를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아래 첨자를 적는데 좀 불편하죠. 아직 여러분들은 이런 아래 첨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불편할 거야, 그지? 근데 불편해도 이제 적응돼야 되니까 A0 상수항 A1 1차 항의 개수 1제곱이니까 A2 2차 항의 개수 뭐 이렇게 많이 적어요. 이렇게, 그죠? 요 아래 첨자를 보면은 차수를 알 수 있어, 그지? 그 예를 들어 몇 차까지라고 할까? 다 적을 필요는 없어. n차까지 가면 어려워. 그냥 20차까지만 할게, 내가. A19에 X의 19제곱 넉넉히 20차. 굳이 20차를 염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충분히 푸짐히 많이 적었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요 A 재료를 뭐라고 하죠? 이거 상수항이라고 하죠. 상수항, 그죠? 네, 상수항 얼마예요? 말했잖아. 상수항 같은 경우는 A 재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개식도 아까 내가 뭘 했어? 기억나요? 전개식은 뭐다, 얘들아? 전개식은 항등식이다, 그지? 예, 전개식도 항등식이야, 항등식. 아까 얘기했잖아, 정등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쓸 건데 x에다 0 변수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0, 그죠? 한번 대입을 해봐. 내가 왜 0을 집어넣으라고 하는지. 오케이? x에 0 집어넣으면, 그죠? 0 집어넣으세요. 그 0 집어넣어버리면 요거 날라가고 얼마에 몇 제곱, 얼마, 여기다가 내가 좀 px 플러스 q라고 할게. 예. 안 쓰니까 좀 헷갈리죠. 요거를 그냥 20제곱이라고 할게, 이제. 안 쓰니까 좀 더 추상적이라서 난 쉽게 설명하려고 안 썼는데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냥 px 플러스 q 20제곱.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니, 얘들아? q에 20제곱이 나오고, 그지? 뭐 계산 뭐 쉬운 숫자가 나올 거야. 0 집어넣으면요 참 기분 좋게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x에 있는 거 다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럼 딱 a 제로만 남네, 그죠? a 제로. 그럼 진짜로 상수항 바로 나오네. a 제로 물어봤는데 a 제로만 딱 나오잖아. 이쪽은 뭐 계산하든 말든. 그래서 상수항 구할 때는 첫 번째로 뭐 한다? 예, 상수항 물어보면은 변수에다가 0 집어넣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모든 개수의 합 물어봐요. 정리 잘하세요. 이거 좀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그 모든 개수의 합은요, 이런 거 A0 더하기 A1 더하기 이런 거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다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 일단 얘를 좀 적어볼게. 그래야 내가 이제 목적성을 보이니까 A0에다가 A1에다가 A2에다가 이게 다 개수잖아. A19에다가 A20.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X자리에 1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P 플러스 Q에 얼마? 20이 되면서 1 집어넣으면 다 요것도 1이고 요것도 A 1이니까 같아지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1 집어넣는 거구나. 상수항은 X에 0 집어넣는구나. 뭐 일단 이것만 알아도, 그죠? 뭐 기본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과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 수학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니까 한번 봐세요. x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x에 마이너스 1을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이쪽은 보란 얘기 아닙니다. 이쪽은 뭐 출제자가 만들기 나름이고 우린 뒤쪽 볼 거니까. 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나오죠. 뭐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숫자로. 그죠? 나와. 그럼 여기 우리는 여기 보는 거야, 얘들아. 이쪽.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시라고. 집어넣어, 빨리.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a0가 나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a1이 나오고 뭐 좀 그럴싸하게 뭐가 있지 않아? 더 적어볼까? 더 적어? 더 적어? 그만.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은 플러스가 나오고 홀수 번째 항은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번째 항은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기억을 잘하거든요. 모든 개수 이런 이름이 있어야 돼. 얘는 모든 개수의 교대합이라 그래. 개수의 기억해. 교대합이야. 뭐가 교대로 나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를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한다? 교대합이라고 말합니다. 알았니?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막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 그냥 변수에 마이너스 1 집어내란 얘기야. 간단하지? 외워도 괜찮아. 상수항 물어봐. 변수에 0 집어넣어라. 모든 개수항 물어봐. 변수에 1 집어넣어라. 더했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해가?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그 역사가 진짜로 많아, 여기가. 네 번째는 뭐냐? 이 2번에서 나온 내용과 3번에서 나온 거를 연립을 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즉 2번 답이 뭐였냐면 모든 개수의 합했죠.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냥 천천히 A19 더하기 A20이 얼마 계산해서 얼마 나왔다고 치자. 얼마 나왔겠지? 예. 또 3번 답은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빼기 A3 마이너스 A19 플러스 A20 얼마 나왔겠지? 그냥 B, 그지? 얘를 연립해보면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뭐 더하기도 괜찮고 빼기도 괜찮아. 둘 다 할 거야. 자, 더해볼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요거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같은 것들은 2배가 되겠죠? 그럼 2배가 되고 A0, A2 뭐만 나와?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겠다, 그지? 파란색 그냥 뭐 다른 색깔 좀 없나? 좀 이쁜 거? 핑크색? 핑크색 하자. 더해버리면 그죠? 2배 묶고 A0 더하기 A2 더하기 짝수 번째 항만 나오죠? 2개씩. 이게 A 더하기 B가 되니까 자 2로 나눠주면 그죠? 짝수합이 나오네. 더하면 그럼 빼볼까? 빼면 뭐 어떻게 돼? 빼면 이번에는 같은 게 사라져 버리고 다른 것들만 2개씩 나오지 않을까? 그럼 2배가 되고 다른 것들만 홀수 번째 항만 나오잖아. 홀수 번째 항만. 그죠? 점점점 A19 A 빼기 B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패턴이야. 여기까지가 패턴입니다. 학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 자, 정리해볼게. 상수항 물어봤어. 0 대입해. 모든 개수의 합 집어넣어. 모든 개수합 물어봤어. 1 집어넣어. 모든 개수의 교대합 물어봤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근데 개수의 뭐 짝수 번째 개수라든지 홀수 번째 개수 물어봤어. 그죠? 모든 개수의 합과 교대합을 연립해. 여기까지야. 알았니?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하죠? 그럼 3번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의 5제곱이야. 그럼 최고차는 10차겠죠? 제곱이 5차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를 차근차근히 상수항도 있을 거고 1차 개수도 있을 거고 2차 개수도 있을 거야. 어디까지 나올 거야? 10차까지 나올 거야. 10차까지. 그럼 9차까지 적어주고 넉넉히 A10에 x 10제곱까지 내가 적어줄게. 괜찮지? 자, 1번 문제 뭐 물어봤는지 볼까? 다 해볼게. 나는 다 상수항 구해보자. 얘들아, 상수항 어떻게 구한다고? 변수에 0 집어넣으면 돼. x 0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겠지. 0 집어넣으면 0, 0, 0, 0. A 제로. 아, 상수항은 32구나. 간단하지? 그죠? 또, 두 번째. x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모든 개수합이 나오거든. 1 집어넣으면 2의 5제곱. 또 32가 나오네.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모든 개수합이 쭉 나와요. A9 더하기 A10. 괜찮죠? 세 번째. x에다가 한 김에 욕심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그럼 교대합이 나올걸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야, 뭐 다 32만 나오냐? 그죠? 존나. 아닌가? 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구나. 쏘리. 0이야 0. 0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짝수는 플러스가 나오고 홀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됐죠? 끝내는 게 아니야. 연립해. 4번.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그럼 32는 어떻게 돼? 더하면은 이게 홀수가 사라지겠다. 2배에 A0 더하기 A2 더하기 A10까지 짝수만 나오고. 자, 빼볼까? 빼면 32죠. 빼면은 2배에 이번 홀수만 남네. A9까지. 그럼 요거 2로 나눠주면 얘는 16. 얘도 2로 나눠주면 16.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쳐다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물어보는 게 뭐였죠? 잠깐만, 문제 뭐야?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아까 구했죠? 이거 32죠? 예, 32가 되겠네. 교대합이죠? 교대합 0이었죠? 짝수 번째 16. 홀수 번째 16. 뭐 다 물어봤네. 내가 구한 거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 4가지 다 했네. 그지? 상수항은 안 물어봤네. 예, 상수항은 안 물어봤네. 네, 이렇게 푸는 거. 자, 이런 거 그냥 연습하듯 쭉쭉쭉 뽑아내면 돼요. 그죠? 네, 여기 있는 문제 꼭 푸세요. 변형시켰어요, 얘. 이런 문제를 이겨냈어요. 이런 문제를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야, 어떻게 모든 유형을 다 배워서 푸냐? 그죠? 이 정도 줬으면 그죠? 아니 뭐 줄넘기 가르쳤으면 2단 뜨기 가르쳤으면 3단 뜨기는 해야지 본인이 알아서. 그 타이밍이라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넘어갈게요. 다음 마플 개념 4번 나눗셈.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나눗셈도 항등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까 내가? 나눗셈도 항등식이에요. 근데 자 1강에서 설명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눗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뒤에 한 단어 완전 만들어집니다. 곧 만들어져요. 피제수는 자 이뻐 말해봐. 불러봐. 지금 부를 수 있어야 돼. 1강 보신 분들은 이거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피제수는 뭐라고? 제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나머지 정리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탄생하거든. 이거 그지? 일단은 수학 시간은 등으로 설명하는 단어냐 대화로 되는 단어, 대화로 이렇게 뭐 말로 나오는 단어이 아니라고. 대화로 가는 게 아니야. 뭔 수학을 대화로 합니까? 식으로 가야죠. 즉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등으로 가는 단어냐 수학은. 그러니까 4번에 1번 문제 봐봐. 등으로 바꿔봐. 피제수가 누구야? 얘가 피제수잖아. 나눠지는 식이니까. 자, 피제수 제수 곱하기 몫이 안 나왔다. 몫이 없네. 자, 몫이 안 나왔죠? 기억하세요. 문제를 봤는데 나눗셈 문제인데 몫이 안 나왔잖아. 몫이 안 나오면 일단 만들어요. 몫을 만드는 방법은 QX입니다. 그냥 QX 적어요. 플러스 나머지 나와 있네. 3X 플러스 5. 자, 이제 잘 들어. 이제 지금 내가 뭐 했어 얘들아? 몫을 만들지. 몫을 만든 대부분의 문제는 만들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웃기는데 만들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을 몫을 만들고 죽이는 이러한 패턴을 킬QX 유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킬QX야. 킬이 뭔 줄 알지? 잘 만드시고요. 잘 죽이세요. 잘 만들고 잘 죽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오케이? 잘 만들고 잘 죽이는 게 포인트야. 알았니? 좀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 우리 저기 돼지고기 먹을 때 키워서 죽이잖아요. 좀 잔인한가? 그죠? 예, 잘 키우고 잘 먹잖아. 그런 느낌으로. 잘 죽이는 놈들이 수학 잘해요. QX를 잘 죽이는 놈들.
이해 갔어? 그러면 이 죽인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좀만 더 부연 설명할게. 그럼 어떻게 하냐? 수학에서 죽인다는 건 뭐 칼 가지고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죽이는 거는요, 그 QX의 영향력을 없앤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떤 그 식의 영향력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 할까? 곱하기 0 만드는 거야, 곱하기 0. 0이라는 게 진짜 파워가 센 숫자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QX에다가 곱하기 0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시라고. 이게 가능하면, QX에다 0을 곱하는 방법이 너네들이 처리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죽인 거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QX 곱하기 0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QX 문제고, 알았니? 이게 불가능하면 QX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랑 엮여 봤을 때, 아까 내가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자꾸 기억내 물어서 미안한데, 0 언제 쓰라 그랬어? 수치대입법이었잖아. 항등식. 나머지 나눗셈도 뭐라 그랬어 내가? 나눗셈도 항등식이었고요. 그죠? 그 나눗셈도 항등식이었고, 항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서 그 수치대입법이 있다 그랬잖아. 수치대입법을 언제 쓰라 그랬어? 0을 만들 자신이 있을 때 수치대입법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한 30분 전쯤 강의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요 유형은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이랑 자동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설명 길었죠?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로 만들어내야 돼. 묶어야 돼. 자, 그러면 다 지우고 갈게요. 정리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너네들이 피제수는 제수목 나머지 한 다음에 QX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죠? 그럼 만드는 것까지 잘했으면 잘 죽여야지. 죽일 수 있나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 QX에 붙어있는 이 부분을 봤더니 인수분해가 너무 이쁘게 되지 않냐?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없어? 있죠. X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죽일 수 있죠. 근데 마침 물어보는 미지수가 몇 개야? A랑 B 2개. 아이고, 딱 2번 죽일 수 있는데 2번 물어보는 게 2개야? 아예 죽이라고 나온 문제잖아, 이거. 예, 뭐 죽이면서 양심의 가치 느낄 필요 없어요. X 1 집어넣으세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2는 싹 죽잖아. 0 돼버리잖아. 얼마나 좋아. 그지? 8. 끝. 그럼 A 더하기 B는 5가 나오지.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요거 죽이려고 이번엔.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2는 싹 죽어버리고 이쁘죠? 2가 나와. 그럼 A 빼기 B는 1이 나오니까 연립해버리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겠죠. A는 3, B는 2가 나오네요. 깔끔하죠? 자, 이게 뭐야? 나머지 정리를 이제 쓰는 방법이야. kill QX.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나는 kill QX 유형이라 한다. 나중에 수업하다가 뭐 kill QX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벙쪄 있지 말고 이런 용어는 기억해. 같이 1단계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식으로 피제수 누구야? x 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그죠? 뭐로 나눴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몫이 필요해요. 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야. 자, 일단은 qx를 내가 잘 만들었죠. 죽일 수 있나요? 아까랑은 좀 틀린데 못 죽이겠다. 그지? 이거 못 죽이는 게 맞죠.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그죠? 못 죽여. 진짜 못 죽여, 이거. 그지? 그럼 못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일 쉬운 게 죽이는 방법인데, 못 죽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항등식 중에서, 그죠? 고민해봐. 봐봐, 얘들아. 항등식인데, 죽이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개수비교 아니야? 그럼 개수비교면 전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전개할 수 있나요? QX 알아요? 알아요. 그죠? 예, 실제로 알아요. 왜? 이거 3차식이잖아. 이게 2차식이잖아. 그리고 최고체가 1인 3차식이잖아. 최고체가 1인 2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1차식이면서 최고체가 1인 2차식 아닌가? 1차식, 그지?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맞죠? 최고차 계수 맞추면 끝난 거야. 예,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전개 x 플러스 c로 놓고 전개할게. 그지? 전개하면은 이렇게 두면 돼. 나는 전개 이렇게 하거든. 두 줄에 쓰기 싫어서 한 줄에 쓰거든. 전개할게요.
x 3제곱 나오죠. 1 나오고, 그럼 cx 제곱 나오고, 1x 제곱 나오고, 그지? 그리고 1차식이 x 플러스 c가 옆에서 헷갈린다, 그지? 요게 x 3제곱, cx 제곱, x 제곱, cx,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c,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이고, 여기서 1 더 나오네, 이거 1. 2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수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1끼리 똑같고, c 플러스 1이, 이게 1이 돼야 되고, 얘가 a가 돼야 되고, 얘가 이제 b가 돼야 되니까, c는 0이 되네, 그지? 그럼 c가 0이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수 비교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지? 이해 갔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눗셈 식을 만들고 나서 봐봐. 나눗셈 식을 만들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우리의 본진, 나눗셈의 본진은 얘가 돼야 돼.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먼저 만들고, 보통 몫을 안 줄거든. 그 몫을 만들고 죽여. 근데 못 죽일 때는 전개를 해서 차수를 예상하고, 예, 전개식으로 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되게 괜찮은 문제야, 이거 다. 얘도 다 열심히 풀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플 개념 5번 갈게요. 이건 좀 옛날 문제인데, 그죠? 자, 일단 이 n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그죠? x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일단은 p제수는 제수목 나머지 x 빼기 2의 n제곱으로 나눴죠. 그죠? 그리고 봐봐, qx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도록, 그지? 자,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됐나? 자, 여기에서 이제 qx를 죽일 수 있나 확인을 해봐요. 자, 죽일 수 있나 확인해. 죽일 수는 있죠. 근데 미지수가 2개잖아. 두 번 죽여야 돼, 두 번. 이게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거든. 그죠? 여기서 죽일 수 있는 x값이 하나뿐이 없는데,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앞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죽일 수 있는 건 뭐 2개인데 변수가 3개가 나오거나, 그죠? 죽일 수 있는 건 1개인데 2개를 물어봐. 이렇게 죽이는 횟수보다 변수가 많을 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얘가 그게 첫 번째 문제니까 잘 들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죽이세요. 어쨌든 첫 번째,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일단 죽여. 킬큐x법 2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은 2의 n제곱이 되고요, 4 플러스 2a 더하기 b가 되고요, 0이 되고 0이 되다. 0이네. 그죠?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2의 n제곱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2의 1제곱도 0이 되지, 2니까 0이 되지 않고요, 2의 제곱도 0이 되지 않아요. 2의 n제곱은 0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얘가 0이 돼야 돼. 그지? 됐죠? 그래서 4 플러스 2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돼.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탈출구가 하나 있긴 하거든. 탈출구. 여기서 잘 보시면은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잖아. 2를 집어넣어서, 그죠? 그죠? 저 요식이 나왔잖아.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b를 죽여봐. b는 마이너스 2a 빼기 4잖아. 그지? 이 b를 여기다 쑥 대입해봐. 그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4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요 100% 인수분해 됩니다. 무조건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지금 설명을 한 단계가 지금 뒤에 있는 단어 내용을 못 써서 그런데, 뭐 되게 뭐 간단하게 뭐 한 5초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천천히 하는 거야. 처음답게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돼요. 일단 인수분해 하세요. 그냥 이거 좀 묶어보면 x제곱이고 플러스 ax고, 일단 내가 아까 2 집어넣어서 0 만들었잖아. 그지? 2를 집어서 이거 x 빼기 2로 무조건 묶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세요. 무조건. 그럼 마이너스 2하고 a 플러스 2로 되죠? 곱하면은 이거 나오고 더하면은 a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x 빼기 2가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이건 운명이야. 이 문제 운명이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출제자가 잘 맞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이건. 자, 어쨌든 인수분해 했어요. 이 조건 가지고 대입해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집어넣어. 이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x의 n제곱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x 빼기 2의 n제곱 qx. 잘 봐. 아까 이제 조건이 하나 부족했는데 여기서 이제 x 빼기 2를 묶어내면은 x 빼기 2로 다 x 빼기가 다 있잖아. 약분시킬 수 있죠? 약분하세요. 약분. 그럼 x n제곱이 되고 x 더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요거 x 빼기 2에 n 빼기 1제곱이 되고 qx가 나오죠. 또 이거 2의 n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새로운 식이 나오니까 한 번 더 qx 또 죽여. qx 또 x 2 집어넣으세요. 이번엔 다른 식이니까 그럼 2의 n제곱이 되고 그죠? 4 플러스 a가 돼요. 얘는 또 죽죠? 그죠? 얘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약분하면 이거 1입니다. 1. 0 아니에요. 0으로 많이 져서 틀려버리는데 1입니다. 그럼 a 더하기 4가 1이니까 a는 마3이지? 네, 깔끔하게 나오죠. a가 마3이면은 a가 마3. 그죠? a가 마3이면은 b는 2가 되겠다. 그지? 네, 이런 식으로 a, b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 혹시 마지막 문제인가? 아, 마지막 문제구나. 그럼 뭐 마지막 문제 기념으로 내가 이 빠른 풀이 내가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줄게요. 마지막 기념으로. 그죠? 기념이다. 어차피 뭐 다시 안 할 것 같아서. 그죠? 방금 전에도 뭐 음지 뭐 어둠의 스킬 보여준다 해놓고서 또 그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를. x n제곱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2의 n제곱 qx 더하기 2의 n제곱 x 빼기 2잖아. 그지? 첫 번째 똑같아요. x는 2를 집어넣는 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2의 n제곱이 나오고 4 플러스 2a 더하기 b가 나오고 0, 0이니까 0이 나오니까 이쪽이 0 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뽑아내. 아, 4 플러스 2a 더하기 b는 0이구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가지고 장난을 칠 건데 아까는 어떻게 장난을 쳤냐 얘들아? 요 조건을 뽑은 거를 이렇게 b에 대입해 가지고 그냥 내가 실제로 인수분해 해버렸잖아. 근데 인수분해 하는 척만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요. 인수분해 하는 척만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x n제곱이죠.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거든. 지금 너네들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지.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던 얘기는 2가 근이란 얘기 아니야? 근. 봤잖아. 어떤 2차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데 0이 나왔다며. 그게 근이잖아. 근. 맞잖아. 너네들 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같은 거 보면은 이거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잖아.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실제로. 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쉽게 말하면은 요거 2를 집어넣어서 여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조건은 근이야. 이 2차 방정식 봤을 때는 무조건 x 빼기 2로 인수분해 돼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지? 근데 여기 몇 차식이야? 요거 2차식인데 전체가 2차식인데 여기 1차 남았으면 얘도 1차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최고차 개수가 1x제곱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x가 돼야 돼. 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 b예요. 그럼 곱했을 때 b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돼야지. 끝. 이게 인수분해 하는 척만 한 거야 지금. 예, 이거 하면 돼. 이렇게 그냥 따지면 끝이에요. 그냥 풀어볼게요. 좀 느슨해 보이지만 답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똑같아. 나머지 똑같아. x 빼기로 나눠. 그죠? 그럼 뭐가 돼? x의 n제곱이 되고 x 빼기 2분의 b가 되고 그죠? 는 x 빼기 2의 n 빼기 1 제곱이 되고 q가 나오고 2의 n제곱 나오잖아. 그 다음에 x에 또 qx 또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의 n제곱이 되고 2 빼기 2분의 b가 되고 는 0이 되고 2의 n제곱이 되고 2의 n제곱 약분하면 0이 아니라 1이라고. 그럼 2 빼기 2분의 b가 1이니까 아 2분의 b가 1이구나. b는 2가 되는구나. 그지? b가 2가 되면은 이게 2니까 a는 마3이 되는구나. 아까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척만 해도 된다는 이거지.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것처럼 배우는데 좀 익숙한 수년 과정이 되는 분들은 이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빼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캐치하시면 어차피 뒤에 거 1차식이고 최고차 개수랑 상수항 가운데 거 쳐다보지 말고
최고차 개수랑 상수만 보고 뽑아내겠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으로 됐죠? 다 풀어보세요. 물론 얘는 많이 어렵습니다. 뭐 대부분 못 풀고 질문하겠지만 뭐 푸는 한 문제라도 공부 못 풀어도 얘들아, 이 문제 푸는 거는 틀리려고 푸는 거야. 맞추기 위해서 푸는 건데 틀리려고 푸는 거야. 너네들이 3개를 풀어서 3개 다 맞추잖아? 그럼 공부한 게 아니야. 3개 중에서 2개를 틀리고 하나 풀었잖아. 그럼 푼 거는 도움이 안 된 거야. 2개가 도움이 되고 2개가 틀린 거 2개가 도움이 된 거지, 네 실력에. 물론 오답을 했을 때. 알겠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되죠? 상등식까지만 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공부해요.